안녕하십니까. 한식조리기능사 실비 특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비아니 구이와 겨자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칼국수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에는 밀가루, 애호박, 표고버섯, 멸치, 마늘, 대파, 실고추가 들어가겠고요. 오징어 볶음에는 오징어,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 풋고추, 홍고추, 대파, 마늘, 생강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칼국수는 30분, 오징어 볶음 역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칼국수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국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밀가루가 지급이 되는데요. 밀가루는 반죽을 하기 이전에 체에 한번 내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내리는 이유는 밀가루 입자 사이사이에 공기를 주입함으로 해가지고 반죽이 더욱더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체에 내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체에 올려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국수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면발이 쫄깃쫄깃해지기 때문에 미리 먼저 반죽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할 때는 여분의 덧가루를 남겨두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밀대로 밀 때 밀가루가 밀대에 달라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분의 밀가루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밀가루를 남겨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고요. 반죽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넣고 반죽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량을 보아가면서 조금씩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에는 일단 애호박이 구명으로 올라가는데요. 애호박은 돌려깎기 해서 소금에 절여서 나중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는 목적은 안에 있는 씨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금방 물르고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감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씨를 사용하지 않고 채를 일정하고 곱게 하기 위해서 돌려깎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씨가 나올 정도까지 돌려깎기 해주시고요. 그래서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은 채를 쳐서 소금에 살짝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소금을 넣으면 호박이 짜지니까 너무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요. 숨이 살짝만 죽을 정도로만 소금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소금에 살짝 절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이 들어가는데요. 표고버섯은 불린 표고버섯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표고버섯에 물기를 행주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밑둥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에서 또 지급되는 게 경우의 수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면이 납작한 표고버섯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툼한 표고버섯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작한 것은 그냥 채를 쓰시면 되고요. 두툼한 거는 한번 포를 뜨셔서 채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생긴 모양대로 곱게 채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툼한 것 같은 경우는 포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포를 뜨셔서 두께를 맞춰 주신 다음에 채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를 치신 표고버섯에는 간장, 설탕, 후추, 통깨, 참기름, 그리고 다진 파마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진 마늘, 다진 파 해서 손으로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명으로 이제 실고추가 올라가는데요. 실고추도 약 한 3cm나 3cm 정도 길이로 규격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cm 길이로 지금 칼국수에 들어가는 밑재료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육수를 우려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대파와 마늘을 양념장으로 쓰셔서 남은 대파가 있으면 육수를 낼 때 같이 이렇게 넣고 같이 육수를 올려주시면 더 맛있는 국물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고요. 자, 육수는 소창을 이용하셔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소창을 준비하셔서 그릇에다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요. 자, 오징어 볶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야채부터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야채로는 양파가 들어갑니다. 양파가 지급되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채를 칠 때 그냥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니까 채를 치실 때 옆으로 돌려서 칼이 한 45도 각도에서 폭이 1cm 정도 되게 그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면 되고요. 양파, 그 다음에 대파가 들어가는데요. 대파는 세척하셔서 어슷썰기로 폭 1cm 정도 어슷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슷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홍고추가 들어가는데요. 청홍고추는 이제 씨를 제거해야 되는데 씨를 제거하실 때는 여기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씨방에서 씨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씨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요. 씨를 빼는 이유는 씨가 이제 오징어를 볶을 때 씨가 나오게 되면 음식이 좀 지저분하게 되니까 씨를 미리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하셔서 대파 어슷썰기를 썰듯이 마찬가지 어슷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고추 이렇게 어슷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와 생강은 이렇게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으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징어를 손질해 봐야 될 텐데요. 오징어는 깨끗이 모든 생선은 세척 한 번만으로도 비린내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요. 오징어에 칼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껍질 쪽이 아닌 배 쪽을 위로 오게 두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칼금을 이렇게 깊숙이 한 3분의 2 지점까지 칼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이제 칼금을 내는 이유는 오징어 자체는 불에 오래 열을 가게 되면 질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칼금을 넣어줘서 오징어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리고 칼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칼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칼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지금 이쪽으로 칼금을 넣었으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칼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의 규격은 폭 1.5cm, 길이 이제 5cm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하게 되면 짧고요. 2등분으로 하면 길기 때문에 조금 좀 로스가 나더라도 2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실 때는 꼭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러한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길쭉하게 나오지 않고 돌돌돌돌 말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실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로 두시고 이러한 모양 형태로 폭 1.5cm 정도가 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 두시고요. 다리는 이렇게 하셔서 끝부분은 지저분하니까 한번 좀 잘라내 주시고요. 꼬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 4cm 길이로 절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있던 부분은 이렇게 피셔서 다리 하나씩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느러미 부분도 머리 쪽에 이렇게 칼금을 이렇게 두들겨 내주시고 반 가르신 다음에 이거는 어슷썰기로 한 번, 두 번 칼금을 내신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징어 손질을 마치겠습니다. 오징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으면 이제 키포인트는 또 마지막에 볶아놨을 때 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오징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다시 한번 깨끗한 수찬이나 행주를 이용해서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야채하고 같이 볶을 거니까 같은 접시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재료를 따로 분리해뒀다가 볶을 때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한두 개를 안 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젓시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질해 둔
호박 같은 경우 소금에 이제 절여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렁해졌거든요. 그래서 요 호박을 다시 수분을 한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물에 씻어서 헹굴 필요는 없고요. 소창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박과 표고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열을 가하신 다음에 미리 식용유를 넣게 되면 식용유도 같이 열이 올라서 야채를 넣으면 야채가 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팬을 먼저 열을 올려 주시고요. 어느 정도 열이 올랐다 싶으면 그때서야 식용유를 두르셔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시키시고요.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에 후라이팬에 너무 오래 있으면 표고버섯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센 불에서 단시간에 간은 아까 소금으로 숨을 죽였기 때문에 밑간은 소금 간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간은 하지 않습니다. 하셔서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으셔서 재빨리 차게 식혀 주셔야 됩니다. 차게 식히지 않으면 또 얘가 이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훑으셔서 색깔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량의 기름을 두르신 다음에 표고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은 이렇게 생표고버섯은 식용유를 이제 많이 둘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른 표고버섯을 불려서 사용할 때는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후라이팬에 있는 이 열을 이용해서 볶으시는 게 향이 훨씬 더 짙어집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지금 칼국수에 들어가는 애호박과 표고버섯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찬가지 고명으로 올라갈 실고추를 같이 모아 두시고요. 지금부터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만드실 때는 여기 이제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한번 도마를 돌리셔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숙성시켜 놓은 밀가루를 반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지금 반죽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셔서 아까 남겨놓은 덧가루를 한번 도마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때 주의하실 거는 덧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시게 되면 칼국수를 끓였을 때 그 국물이 탁하게 나오니까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덧가루를 잘 털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밀 때에도 마찬가지 밀가루를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육수를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수를 끓여둔 육수를 올리시고,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먼저 색깔을 좀 맞추십니다. 간장을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육수가 끓으면 칼국수를 넣을 건데요. 칼국수를 그냥 넣게 되면 또 밑에 바닥에 달라붙어서 붙는 경우가 생기니까 오른쪽에 젓가락을 들고요.
넣어 주실 때 밑으로 져서 주면서 이렇게 붙지 않게 바닥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을 때까지 얘를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익었는지 이거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먹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간을 볼 수 없고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찬물을 하나쯤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면발이 익었나 안 익었는지는 물속에 담가보면 투명하게 나오면 면발이 다 익은 겁니다. 자, 그리고 끓어오르는 것 자체도 이게 덩어리 지어서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어느 정도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으실 때는 칼국수와 국물의 비율이 건지, 그러니까 국수 양이 1이라면 국물의 양은 1.2 정도, 그러니까 1대 1.2 정도 그렇게 넣어주시면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하나 건져서 차가운 물에 담가 봤을 때 얘가 투명하게 되면 다 익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으시고, 칼국수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이렇게 담으실 때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모아서 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피셔서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으시고, 지금 국물의 양과 면발의 양이 지금 적당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면발 국물을 먹어서 국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준비해 놓은 애호박과 표고버섯 고명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을 가지런히 모으셔서 칼국수에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가지런히 하신 다음에 위에 올려주시고, 실고추를 마지막으로 올리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국수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 오징어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윤기가 나고 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순서는 안 익는 순서부터 양파와 오징어를 먼저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조금만 더 넣고요. 양념장이 잘 타기 때문에 불에서는 빨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파 넣어주시고, 대파가 숨이 죽으면 마지막 불을 끄시고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징어 볶음과 칼국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징어 볶음과 칼국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징어 볶음은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 주시고 오징어 칼금을 깊숙이 정확하게 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칼국수는 건지와 물의 비율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면발이 너무 굵거나 가늘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칼국수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돼지갈비찜과 홍합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